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이 있다면서요? 굉장히 자극적이다. 네, 굉장히 자극적인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가트맨이라는 부부 심리 치료사가 있는데 그 분의 이론입니다. 가트맨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69%가 영속적인 문제로 싸우게 된다. 그 69%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갈등 영역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시댁, 친정 문제. 우리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바꿀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개인의 타고난 기질, 부부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뜻합니다. 미국에는 사실 재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트맨 연구자가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또 재혼을 하고 삼혼하고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혼을 할 때는 어떤 안 좋은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갈등 영역의 69%는 계속 동일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하는 부부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갈등이 계속 심화돼서 결국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름길이다. 네,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가 있습니다. 이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싸울 때 많이 하는 행동 양식인데 첫 번째 비난은 너 왜 그렇게 해?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뭐 그런 의도가 없었어. 너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인정을 안 하는 거네요. 그쵸. 보통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 네가 기분 나빴구나.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의도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방어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 경멸인데 경멸은 너는 이것도 못하냐? 라는 식으로 상대를 이제 깔아뭉개는 행동. 마지막으로는 이제 담쌓기. 너랑은 얘기 안 해. 너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 하면서 이제 방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네. 이 4가지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관계를 최악으로 이끄는 행동 양식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부부 사이에 쓰다 보면 서로 갈등이 이만했던 게 이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트맨도 이제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쓰게 됐습니다. 네, 일정 부분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이 4가지, 4가지 뭔가 좀 다툴 때 많이 우리가 쓰는 부분이고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게 그런 비난이나 방어, 경멸, 담쌓기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걸 인식하고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영속적인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싸움을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에게 좀 빨리 대응하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남편이 좀 대답도 늦게 하고 행동이 느릴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 적도 있는데 지금도 그게 매력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제가 마음이 급할 때는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하는 거야 하면서 불만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고칠 수 없는 문제죠. 원래 그렇게 40 넘게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제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꿔라 하면서 제가 요구할 수 없는 문제고 뭔가를 이렇게 불만스럽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바꿀 수 없지 하면서 뒤로 물러서야 되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가 갈등의 강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강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평소에 갈등이 아닌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평소에 갈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위하고 상대에 대한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눴다고 하면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그 갈등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상대를 깔아뭉개는 그런 농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요. 갈등이 아닌 상황이니까 웃으면서 하하하고 했는데 그런 서로를 약간은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대화 방식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 크게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때 들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외모 지적이 생각이 나고 내 패션 지적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보통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싸우는 거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다 갖고 와요. 과거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고 저번엔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평소에 서로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대화 방식을 가졌다면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연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연료가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부딪혔구나 라고 하면서 갈등이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4가지 대화 방식을 이 책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